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로노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로노이의 플랫폼 기술인 보로노믹스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로노믹스가 뭔지를 보로노이 홈페이지에서 봐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나오는데 AI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제 셀렉티비티 하면 선택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딱 원하는 타겟을 타겟팅할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런 걸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브레인 페네트레이션 하면은 뇌 투과도인데 이게 뇌에는 장벽이 있거든요. 우리가 뇌는 엄청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약물이 섣불리 들어갈 수 없게끔 인체 자체에 장벽이 원래 있어요. BBB라고 부르는 blood brain 베리어라는 BBB라는 장벽이 있는데, 그거를 원래는 잘 통과할 수 없지만 이제 그걸 잘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약물을 특징으로 이제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로노믹스를 자세히 좀 봐보면 얘네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함은 AI를 활용한다라는 거고, 뭐 요즘 AI 너무 핫하지만, 그래서 AI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면, 기존에는 신약 개발을 한다 하면은 뭐 이런 성분이 어떤 거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직접 실험을 해보고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로노이 자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직접 섞지 않아도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마치 이제 직접 실험한 것 같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당연히 일단 빠르겠죠. 직접 하는 거랑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랑 당연히 이제 시뮬레이션이 빠르기 때문에 대충 찾아본 바로는 한 3배 정도 빠르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간을 당연히 단축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얘네가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기 때문에 임상을 했을 때도 이제 임상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을 경우 회사에 끼치는 이제 손해가 엄청 크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많이 피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로노믹스로 설계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또 가장 큰 특징이 아까 앞에 봤던 게 이제 셀렉티비티가 있었는데, 선택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 질병을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타겟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그 부분 제외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작아지는, 당연히 이제 좋은 일이죠. 그쵸? 그래서 선택성이 높은 이 장점이 있고, 또 용해성,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만 이제 뭐 약물을 원하는 제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편하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다시 봤던 그건데, 스테빌리티는 이제 안정성 해서 얘가 이제 안정적인 구조로 BBB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뇌에 닿을 수 있는, 이따 뒤에서 보로노이의 파이프라인을 볼 건데 걔네들은 특징이 뇌에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옆에 쓸게요. 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뇌에 작용을 해야 되냐, 뭐 뇌에 문제가 있는 질병이냐라고 하면은 시작이 뭐 뇌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암 같은 게 생길 경우는 전이가 사실 문제거든요. 뭐 림프액이나 혈관을 타고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뇌로도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뇌에 전이 됐을 때 약을 쓸 수 있으려면 이제 BBB를 투과해야지 그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BBB를 투과할 수 있는 약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로노이의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로노이는 어떤 회사냐? 2015년에 설립한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회사고 22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고요. 당시에 한 5천억 원 정도였고, 이게 제가 어젠가 아마 찍었을 텐데 오늘 조금 더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러면 아마 3조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로노이는 돈을 어떻게 벌어오느냐? 얘네의 가장 큰 특징은 얼리 에로,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좀 빠르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봤던 회사들은 얘네가 딱 뭔가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기네 기술을 어떤 약물에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갖고 가다가 이제 뭐 일상을 지나서 이제 팔든지 아니면 이제 이상까지도 끌고 가서 팔든지 막 이런 식으로인데, 얘네는 완전 빠르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약물이 뭔가 여기에 효과 있을 것 같아, 뭐 있다는 연구가 있어, 이런 걸 이제 살짝 보여주면은 이제 그걸 가져가서 그 이후 임상 단계를 밟는 거는 빅파마에서 하라는 거죠. 이게 아마 임상이 지날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 이제 그때까지의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죠. 대신 얘는 이제 빨리 팔아가지고 계약금을 빠르게 챙기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이미 오릭이나 브릭엘이라는 기업에 기술을 수출한 전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로노이가 이제 이슈가 있을 만한 거는 딱 대표적으로 두 개 지불을 하면 VRN 뭐 보로노이겠죠? 11이랑 VRN 10이 있는데, 이게 11 같은 경우는 보로노이에서 직접 판매하겠다고 말을 해서 임상을 본인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상이 진행할 거고, 올해 4분기쯤에 가속 승인, 이게 진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가속 승인이 뭐냐면 원래 이제 약물이 시판이 되려면 승인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뭐 FDA 같은 거. 근데 그런 거를 거칠 때 좀 더 빠른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속 승인인데, 이게 아마 요건이 막 뭐 기존에 있는 약물보다 훨씬 더 뭐가 좋던가, 아니면 뭐 기존에 치료제가 없었던 질병이거나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판매가 되면은 좋을 것이다.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보로노이 이거 10은 얘네가 다른 회사에 아마 팔 걸로 보여서 이게 애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12월에 얘네가 주가 주식 수합이라는 걸 써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팔고 현금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얘네가 임상 결과가 26년에 더 잘 나올 거라고 이제 자신감이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얘네는 본인 기업에 꽤 자신감이 있는 기업이고 갖고 있는 것들도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보면 일단 파이프라인 대표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VRN12랑 VRN12, 11, 그 다음에 이건 오릭이라 써져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오릭에다가 수출한 파이프라인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은 일단 얘네 둘은 뒤에 좀 더 자세히 같이 볼 거고, 간단하게 먼저 봐보면 얘는 어디에 쓰는 약물이냐면 유방암, 그 중에서도 이제 헐투 양성에다가 쓰는 유방암인데 이게 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얘는 경구투여로 개발 중인 표적치료제. 그러니까 표적치료제라는 거는 아까 보로노이의 장점이 셀렉티비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특정 부분을 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표적치료제예요. 그래서 딱 그 부분만 해결을 해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딱 유방암을 해결할 수 있고, 대신 이제 나머지 장기들은 건드리지 않고, 이런 게 이제 표적치료제고. 그래서 얘는 헐투의 선택적 약물. 아까 헐투 양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헐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헐투에 작용을 해서 유방암을 막아줄 수 있다. 유방암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고, 근데 이제 기존에 이게 헐투 양성 유방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헐투 치료제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 헐투 치료제들은 뭐 다른 데서도 독성을, 선택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 같은 데 가서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단백질까지 이제 건드리면은 이제 다른 또 내가 암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다른 부분이 아프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 약물 같은 경우는 헐투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아까 보로노이 장점이 뭐라 그랬냐면 뇌 투각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제 뇌 투과를 해서 뇌도 이제 작용을 해주니까 뇌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RN11은 비소세포 폐암, 뭐 이름이 너무 어렵지만 쉽게 지금 폐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아까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경구투여로 개발 중인 폐암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EGFR이라는 것도 뒤에서 나올 건데, EGFR이라는 돌연변이, 얘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폐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다른 변이들, 그러니까 이게 변이의 변이, 또 폐암에서도 또 막 변이가 생기거든요. 그런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기존에도 폐암 치료제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도 이제 변이를 막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얘는 다른 변이가 있어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임상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술 수출 기대감이 높음. 이건 이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얘네가 직접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생각이 바뀌면 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릭 같은 경우는 이게 오릭에다가 이미 팔았는데 요거는 이제 글로벌 임상 1상을 하고 있고요. 얘네가 이제 계속 임상을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만약에 이게 잘 됐다 하면은 보로노믹스가 효과적이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임상이 진전이 되면은 보로노이가
아마 계약금을 받은 상태일 테니까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뭘 통과하면은 돈을 받고 또 성공하면은 이제 약품이 팔릴 때마다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로노이에 현금 들어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파이프라인 한번 살펴보면 엄청 많은데 이것도 제가 딱 갖고 온 3개만 잘라서 지금 사진에 넣어 놓은 거고, 다 지금 임상 1상, 얘는 1상이고 아마 얘가 2상이고 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진행 중인 상태고, 이렇게 임상이 진행 중인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먼저 VRN10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방암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방암에 크게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호르몬 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HR은 호르몬이라는 거고, 이 호르몬 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호르몬이 많아서 암이 생긴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면은 유방암이 생기거든요. 그 경우를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양성이니까 호르몬을 억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괜찮은 유방암, 물론 암은 다 암이지만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은 유방암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혈투 양성, 아까 말씀드렸던 혈투, 얘는 이제 호르몬은 문제가 아닌데 혈투 때문에 생긴 거고, 혈투 단백질이 과하게 많은, 그러니까 혈투 양성이라는 건 혈투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뭐가 문제냐, 굉장히 진행이 빠르고요, 공격적이기 때문에 옆에 다른 뭐 장기들이나 아까 뇌에도 뭐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전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암이 전이가 일어나면 치료가 어렵고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한 유방암이 이제 혈투 양성 유방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 앞에 2개가 합쳐진 애도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이랑 혈투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얘네를 각각 처리를 해줘야 돼서 이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3중 음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3개 다 해당하지 않는데 이제 유방암이 되는, 그래서 표적이 딱 뚜렷하지가 않아서 이제 치료가 어려운 유방암입니다. 저희가 오늘 보는 이 VRN10은 그 중에서도 이 혈투 양성 유방암을 타겟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헐투가 뭐냐? 얘는 이제 인간 이제 그 EGFR 기억하시죠? EGFR 중에서 뭐 하나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EGFR이 활성화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계속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과성장을 해버리면은 그게 곧 암세포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혈투 단백질이 과발현을 하면은 이 암세포가 과성장을 하게 되고, 과성장을 하면 이제 전이도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일반적인 유방암 세포의 모습이고, 이제 혈투 양성이면은 이렇게 혈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투가 많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아까 빠르고 공격적이고 전이도 잘 일어나는 유방암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 유방암 치료제를 다양한 기전으로 만들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아마 다른 기업 하면서 꼭 나올 건데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ADC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달아서 암세포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는 암세포에 갈 수 있게 만드는 애고, 그럼 이제 얘가 들어가면은 항암제를 팍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그런 방식을 이제 ADC라고 하고, TKI가 지금 보고 있는 보로노이의 방식인데, 이거는 암세포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딱 이렇게 전원을 끄듯이 성장 그만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TKI인데, 얘는 이제 항체에다 항암제를 달았기 때문에 덩치가 좀 커요. 그래서 BBB가 아까 뇌에 있는 장벽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굉장히 뇌에는 엄청 소중한 장기니까 웬만한 물질은 다 통과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크게 큰 물질은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TKI를 이용하면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BBB를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ADC 같은 경우는 항암제를 달고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암세포에 전달이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선택성이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TK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보로노이 그 자료에서 떼온 건데, 그래서 얘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얘가 이제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좀 안전한 편이고, 그리고 CNS 액티비티, 그러니까 CNS라고 하면 이제 그냥 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계에서 이제 활성 있는 걸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제 뇌에
뇌까지 이제 전이된 환자들에게도 그러면 가능성 있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뇌 전이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다른 애들이랑 같이 써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에도 뭐 적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좀 더 정리해 놓은 내용 보시면, 이게 기존에 있는 치료제보다 뭐가 우수하냐 하면은 일단 선택성이 보로노 약물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세포 억제력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이게 아까 나왔던 안전성. 그래서 기존의 다른 약물 관련 이상 반응 같은 게 여기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서 안전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뇌 전이 병변 도달 가능성 존재. 이게 뭔 소리냐면 뇌에 이미 전이되어서 나타난 이 병변에다가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뇌혈관 장벽을 뚫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뚫어서 뇌에 가가지고 뇌에 더 이상 이제 전이가 늘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메인한 거는 뇌 투과할 수 있는 거랑 또 안전하다,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유방암 치료제보다 확실히 우수한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약물이 이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유방암은 암 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제는 계속해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아마 알테오젠 다룰 때쯤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키트루다라는 약물이 거의 블록버스터 엄청 많이 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유방암 약물은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도 크고 앞으로도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우수한 약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유방암 자체가 전이가 좀 많은 편이라서 뇌로 만약에 전이됐을 때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약물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VR은 11인데 얘는 일단 폐암이 뭔지부터, 폐암에 어떤 게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폐암을 크게 나누면 2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세포 폐암. 그래서 이거는 SCLC라고 돼 있는데 이건 Small Cell Lung Cancer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세포 폐암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작다라는 얘기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행이 빠르고 전이가 잘 되니까 당연히 이제 위험하지만 얘는 이제 비율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소세포 폐암 자체가 많이 발병을 안 하는 건데, 그게 아닌 경우를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부르고, 얘는 당연히 이제 앞에 n이 none이에요. 그래서 non-small cell lung cancer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얘는 이제 비소세포니까 암세포가 작지가 않고요. 대신 이제 전체 폐암에서 80에서 한 85%, 한 85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85%가 얘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훨씬 더 많이 이제 약물 타겟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얘가 진행이 느린 편이긴 한데 발견을 하고 나면은 이미 전이된 경우가 많아서 전이가 많이 일어나면은, 이게 암이 만약에 정말 작게 이렇게 조그만데 발견이 됐으면 얘를 사실 잘라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 수술을 해서 떼버리면 되는데, 전이가 일어났을 경우는 몸을 다 막, 사실 이제 전이가 조금 일어났어도 얼만큼 됐을지 모르니까 많이 잘라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전이가 많이 전이가 돼 있다, 그러면 정말 몸을 다 도려낼 수는 없기 때문에 수술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부회적 치료제나 항암제가 좀 더 메인하게 사용되는 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생기냐 하면은 EGFR, 우리 전에 봤던 EGFR, 그래서 얘가 이제 어때요? 정상일 때는 적당히 성장 분열하도록 신호를 보내내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암세포가 무한으로 증식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EGFR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얘가 막 분열을 계속 시키게 만들면 이렇게 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보로노이 자료에서 갖고 왔고요. 보면은 이게 EGFR 뮤턴트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돌연변이 생겨서 생긴 이 암, 그리고 뭐 요런 이름의 또 변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도 효과적이고, 이 CNS는 아까 얘기했던 뇌 통과할 수 있다,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다, 요만큼 먹어도 안전하다. 그래서 MTD가 뭐냐면 최대 내약 용량이라고 해서 Maximum Tolerated Dose라는 건데, 요만큼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최대 내약 용량을 넘지 않았다, 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약동원적 데이터가 뭘 보여줬냐면 이 뇌 투과, 뇌장벽 투과가 가능했다라는 거.
이제 보로노이 하면은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뇌 전이에도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지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임상 이상 하겠다,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4세대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기존 약물 3세대 아마 타그리소라는 약물인데 걔가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데, 기존보다 이제 우수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안전성이 높아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선택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4세대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존에 1, 2, 3세대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세대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성 때문이거든요. 이 약을 계속 썼을 때 이거가 안 듣는 새로운 변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약이 계속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이 1, 2,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를 쓰다 보면은 암세포가 약을 막 피하려고 피하는 기전도 또 엄청 많은데, 얘네가 타겟팅하는 그 물질을 안 만들거나 물질을 바꾸거나 아니면 약물을 없애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약이 안 듣게 되니까 그거에도 들을 수 있는 약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위에 요거 돌연변이 같은 경우, 그래서 내성이 나타나는 이 돌연변이를 골라서 또 잡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얘네도 안 통하는 거에도 통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건 계속 나왔죠. 뇌 전이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얘가 BBB 투과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뇌로도 전달이 잘 일어날 수 있어서 뇌에 있는 암세포도 이제 차단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하나는 유방암이고 하나는 폐암이고, 둘 다 이제 암에서 굉장히 심각한 암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치료제가 발전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내성 같은 게 생기면은 무조건 발전해야만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계속해서 약물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데 기존의 약물보다 뚜렷하게 이제 뛰어난 지점이 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으니까 애로가 나타나든 아니면 자기네가 임상을 계속 굴려서 직접 나타내든, 보로노이라는 회사의 이제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니까 앞으로 이제 회사에 돈이 많이 들어올 여지가 많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보로노믹스를 이용했다는 점이 이제 특징이니까 요즘 AI 많이 하는 것처럼, 근데 결국 이제 약을 연구하려면 그 물질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약물 연구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마음이 좀 아픈데, 근데 사실 더 사고 싶으면 이럴 때 사는 게 맞으니까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주당 한 20만 원쯤 되는 것 같은데 30만 원 가는 그날까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너무 핫해가지고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서 알지노믹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